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현재 KBS 이사인 우리 천영식 KBS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호칭이 많아서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천 기자 만난 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원래 천영식 문화일보 기자, 천영식 저기 워싱턴 특파원, 천영식 정치부장, 천영식 논설위원, 천영식 청와대 비서관, 천영식 청와대 마지막 비서관, 천영식 KBS 이사. 예, 천영식 개명대 개명대 초빙 교수. 초빙 교수. 천영식 매일신문 칼럼니스트. 여기까지 좀 해주십시오. 예, 거기까지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저 그동안 사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보면 지금 야당에서는 KBS 수신료 거부 운동 벌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KBS 왜 언제부턴가 보면 KBS 수신료를 갖다가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기요금의 통합 합산돼서 옵니다. 그리고 연간 한 6천 한 2, 300억 한 6천억이 넘는 돈이 KBS에 사실 지원되고 혈세죠. 네. 그런데 최근에 KBS가 하는 모양새를 보면은 이게 땡문 뉴스인지 뭔 뉴스인지 그야말로 보면은 김재동 씨가 나와서 무슨 우스꽝스러운 일도 했고 또 보면 이번에 저쪽 어디 고성 산불 났을 때 그 국가 재난방송 재난주간방송 제대로 역할 못하고 또 최근이죠 보니까 양승동 그 KBS 사장 국회에서 나오라고 할 때 못 나가겠다 버티고 이 도대체 무슨 뭐 KBS 뭡니까? KBS 지금 말씀하신 대로 KBS가 참 걱정입니다. 네. 걱정이고 네. 지금 뭐 국민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죠. 그렇죠.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제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 수신료라는 게 결국 뭐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이죠. 호주머니에서 혈세입니다. 예. 호주머니에서 들어가는 건데 네. 국민들 혈세를 받아가는 방송이 네.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국민들한테 만족감을 드리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죠. 네. 이게 안 그래도 최근에 저도 한 달여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보면 그 조금 보수적인 그 이제 변호사들 모임이 있어요. 네. 한변이라고. 네. 한변에서 무슨 뭐 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패널로 나갔더니 갑자기 그 강규영 교수죠. 우리 KBS 이사 하시다가 제 전임 이사입니다. 예. 그야말로 이른바 네. 촛불 세력들에 의해서 강제로 네. 쫓겨나다시피 한 강규영 이사가 나오셨고 저랑 같이 나와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패널이 플로어에서 물어요. 아니 지금 KBS는 노조가 몇 개입니까? 네. 그냥 여쭤보겠어요. 노조가 몇 개입니까?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예. KBS는 참고로 노조가 3개 있습니다. 노조가 어떻게 됩니까? 노조가 3개 있는데 네. 뭐 성격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예. 지금 현재 사장이 양승동 사장인데 네네. 이제 이 정부하고 코드를 맞춘 그렇죠. 사장 아닙니까? 네. 이 양승동 체제를 맞들고 있는 네. 친양승동 노조가 네. 이노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이노조라고 부르는데 네. 그 언론 노조 산하의 예, 언론 노조 KBS 본부 예, KBS 여기에 본부. 돼 있습니다. 네. 그 노조가 제일 큽니다. 지금 수적으로 예, 제일 예. 많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노조는 네. 약간 이제 반 양승동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그 2개 중에 하나는 좀 비교적 아주 큽니다만 큰 대신에 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반양승동 물론 요즘 반양승동 이제 주장을 요즘 많이 합니다. 네. 하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 이제 세력들이 모여서 과거에 네. 가장 컸던 노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수적으로 2번째로 이제 밀려난 네. 그런 노조가 있고 그게 제일 노조인가요? 그게 제1노조입니다. 제일 노조.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용노조라고. 네네. 공용노조는 이제 사람 숫자는 가장 적은데 네. 목소리가 이제 지금 아주 강한 목소리를 강하죠. 강한 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공용노조의 여러 가지 성명이라든가 주장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도 보니까 KBS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얼마 전에 그분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를 또 받들고 있는 예. 과거 운동은 뭐 허윤회 씨인가요?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보면
태양광 사업 한다고 그야말로 좀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네. 해서 시사 뉴스 창이던가요? 시사기획창. 시사기획창. 예. 시사기획창에서 그야말로 호되게 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 홍보수석이죠. 예. 보면 우리가 사과를 요구했느니 뭐 했느니 해서 예. 황태순 TV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만은 그 바로 시사기획창이 폐지된다면서요? 어디하고 통폐합된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추정 60분이라고 네네. 왜 이제 고발 프로그램이죠. 네네. 고발 프로그램인데 추정 60분은 PD들이 만든 프로그램이고 네. 이제 시사기획창은 기자들이 만드는 이제 네. 탐사 네. 고발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성격이 좀 다릅니다. 네.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붙인다는데 네. 붙이게 되면 아마 이제 이 시사기획창이 기자들이 만드는 이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양승동 사장도 PD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PD가 많이 힘을 쓰고 있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조금 네. 제가 좀 아는 척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해 보십시오. 네. 옛날 저 보면 방송에서 우리 PD하면 예전에 연예 PD만 있었습니다만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PD 저널리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PD들도 이제 고발 프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추적 60분이라든가 이런 류의 PD들이 만드는 것이고 이제 기자들은 이게 뭐냐 이런 어떤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기자의 몫이고 뭐 연애 다음에 무슨 뭐 드라마 이런 것은 너희 PD의 몫이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PD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보도 부분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보도 이러면 PD 저널리즘이 생겼고 대표적인 것이 좀 추적 60분 같은 거죠. 그게 이제 뭐 설명을 잘 하셨는데 네. 이게 뭐 길어지니까 30초 이내로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PD 저널리즘의 이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PD 저널리즘이 나타나게 된 게 어쨌든 저널리즘이라는 게 기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자들이 하는 건데 PD들이 가봐보니까 그래도 기자들이 자꾸 이렇게 모든 걸 주도하면서 PD들이 사내에서 네. 조금 이렇게 열세에 이렇게 있게 된다는 그런 인식들을 하게 되면서 네. PD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목소리를 키워서 네. 사실 저널리즘의 영역까지 들어온 겁니다. 네.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 게 네. PD 저널리즘인데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많이 낳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른바 이 PD들 중심으로 해서 노조 중심으로 기자들을 갖고 비아냥거리던 그 아주 나쁜 용어가 있습니다. 기레기라고. 예. 이제 기자 플러스 쓰레기 약자 기레기고. 그 기자들은 PD들이 만든 그 PD 저널리즘을 뭐라고 부르느냐? PD 너절리즘이랍니다. 하도 너절해서 너절리즘이다. 그래서 서로 좀 공격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예. 어쨌든 현재 KBS는 그 PD들이 좀 장악하고 있고 특히 제2 노조 중심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침 보니까 그날 마침 제가 그때 한변 토론회 네. 갔더니 누가 다 얘기하더라고. KBS 제1 노조가 발행하는 노보 383호 예. 이게 뭐냐면 2018년 7월 30일 날 나온 건데 네. 여기에 보면 이른바 KBS의 문제점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표현이 좀 재밌어요. 양승동을 중심으로 한 양승 동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양승 동아리가 있고 이 양승동 사장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얹혀 있는 형태고 실제 밑에서 좌지우지하는 4인 체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보니까 자기들 표현 그대로 뭐 제가 한 얘기 그 노보에 나온 얘기예요. 실세 1호 김성일, 실세 2호 엄경철 이게 지금 메인 뉴스 앵커죠. 9시 뉴스 앵커죠. 9시 뉴스. 실세 3호 최선욱, 실세 4호 이도경 이 네 사람이 그야말로 실세 4인방이 모든 것을 추동해 나가고 여기에 얹혀 있는 것이 양승동 사장. 그 다음에 정필모 부사장이라고 얼마 전까지 지난해까지 작동했던 진실미래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김영헌 감사. 그 다음에 성재호 이 노조 위원장. 이래갖고 지금 이들이 보면 그야말로 적폐청산이다 뭐다 하는 식으로 KBS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 하여튼 뭐 지금 여기서 거론하신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다 잘 나가고 있죠. 예, 잘 나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사도 쫓아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KBS 이사가
어쨌든 법적으로는 경영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인을 거명해서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거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양승동 사장이 뭐를 문제가 있다, 뭘 잘못했다 하는 건 뭐 얼마든지 제가 거론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저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예,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약간 곤란한 측면이 지금 있습니다. 이사장이 누구예요, KBS? 김상근 목사라고 아십니까? 알죠. 예. 왜 모르겠어요. 예. 다 여러분 아시죠? 김상근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자, 그리고 원래는 예전엔 고전에 이인호 교수님이 이사장이죠. 이사장했는데 또 그 양반도 또 그냥 우격 다짐식으로 밀어 제꼈고 김상근 이사장 들어오고 고대영 사장 밀어 제끼면서 지금 현재 양승동 사장 들어왔고 예. 양승동 사장 들어와서 그야말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이런 겁니다. 보면 최근에 보니까 그 KBS 그 제2노조 제1노조군요. 제1노조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이번에 지금 이번에 7월 달까지 1,000억 적자 봤나요? 뭐 1,000억까지는 안 됩니다. 근 1,000억 적자 봤죠. 예, 근 1,000억 적자 예, 보고 예. 그 6,000억 이상을 갖다 국민들 세금 때려 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떨어지고 예. 당연히 그러니까 광고 수익률 적을 테니까 적자 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보면 아니 심지어는 지금 이 양승동 체제에서는 무슨 직원 사원들 예. 뭘 갖다가 줄인다고 단합 대비인가 예. 그걸 2억 줄이고 체육대 비용을 2억 줄이고 예. 그러면서도 보면 저 누구 김재동한테 7억 주고 예. 근데 그 7억 준 것도 아직 공개는 안 했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예. 다만 다른 사람들 알 예, 뿐이고 예. 그런 가운데 보면 그러저러한 문제 특히 보면 편향 편파보다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KBS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저는 이거 복합위기라고 네. 제가 부르는데 네. 우리 국가의 문제도 복합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도 위기, 안보도 위기, 네. 완전히 복합위기입니다. 네. KBS가 이제 국가의 위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복합위기인데 경영도 위기, 나머지 신뢰도, 네. 시청률, 영향력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네. KBS를 둘러싼 모든 게 다 네. 위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나 KBS나 똑같이 복합 위기 네.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지금 그 리더십이 그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리더십을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그렇죠. 지금 해결하기 참 어렵다고 보여지는 대통령이 지금 그거를 이 복합 위기를 이렇게 컨트롤 하니까 지금 안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KBS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1년 정도 됐습니다만 네. 이사를 맡은 지 네, 네. 보니까 현재 이 양승동 사장이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이 복합위기 하필이면 네. 복합위기 국면에 지금 사장이 돼서 네. KBS를 더 이제 수렁으로 빠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영식 이사 말씀대로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도 현재 모습도 그렇고 KBS 모습도 그렇고 복합 위기에 빠졌는데 그러자면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보니까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무능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리더십의 이론 중에 가만히 그럴 경우 그런 리더, 좀 엉터리 리더라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다른 쪽에서 힘들을 이 자정 능력이 발동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설치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 설치면 또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리더가 있으면 그 조직은 망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머리 나쁜데 부지런하면 그 조직 반드시 망가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양승동 사장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승동 사장이 글쎄 이제 머리 나쁘다 이래버리면 이제 개인 공격이 되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능력이 부지런하다. 예. 저는 부지런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그래 하여튼 그게 적절치 않은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보수를 갖고 네. 보수는 부패하지만 능력이 있다. 그다음에 이쪽은 좌파는 네. 이렇게 청렴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죠? 도덕성은 있지만 이렇게 능력이 없다. 예.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요즘 이제 좌파를 보면 네. 지금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이렇게 의원들 비교하면 자유한국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이제 의원들을 비교하면 예.
평균 재산이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같아요. 네, 차이가 없어. 오히려 민주당이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옛날하고는 뭐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좌파라고 해서 뭐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네. 지금 뭐 투명하거나 깨끗한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는 뭡니까? 그럼 유무능이지, 능력이지. 그럼 능력은 없죠. 능력도 없고 깨끗하지도 않고 이런 저는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깨끗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자리를 찾으면 그때부터는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그것이 국민이 되었던 조직원이 되었던 지금 KBS 가장 큰 문제가 나날이 시청률 떨어지고 적자도 늘어나고 국민들 신뢰 떨어지는데 보면 밑에 보면 계속 뭐 진실과 미래위원회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다가 안 돼. 이거 법원에서 걸렸잖아요. 안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 이제 이번에 김영환 감사 새로 와갖고 이제 올 2월 달부터 감사됐죠. 그래갖고 이제 감사로 다 조직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찰로. 예. 뭐 김영은 감사는 아직 뭐 본격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마각을 아직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데 현재 이제 양순동 사장 이 체제가 보여주는 모습만으로도 워낙 이제 네. 심각한 모습을 지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까 제 말씀을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요 직전에 이제 고대영 사장입니다. 고대영 네. 사장을 이제 몰아내고 임기가 네. 남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몰아내고 몰아냈죠. 이제 새로 네. 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몰아냈으면 뭔가 좀 더 유능한 사람이 와야 네. 몰아낸 거에 대한 어떤 명분이 형성이 되는데 고대영 사장이 있을 때는 회사가 그래도 2년 동안에 다 흑자를 봤습니다. 네네. 뭐 그게 이 지금 현재의 체제는 쥐어짜서 흑자를 봤다 이러는데 네. 쥐어짰든 어쨌든 간에 흑자를 봤습니다. 네. 근데 몰아내고 새 사장이 오자마자 뭐 적자도 그게 뭐 아주 심각한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첫 해에는 뭐 쥐어짜는 걸 덜 쥐어짰습니다. 네. 지금은 완전히 비상경영 체제라고 해서 이제 쥐어짜기까지 합니다. 쥐어짜기까지 하는데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 쥐어짠다니까 나중에. 쥐어짭니다. 이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이제 부지런하기 시작한 부지런하기 시작한 거예요. 쥐어짜는데도 불구하고 적자폭은 더 심해집니다. 당연하죠. 국민들 신뢰 잃었는데. 요 이제 지금 KBS 이 사장 이 체제는 이사들한테 뭘 보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저도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 노조가 발표한 거 보고 압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완전히 뭐 이사들 보기를 그냥 완전 우습게 봅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이 자료 비상경영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자료인데 그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1,000억 이제 적자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것도 통계 조작입니다. 실제로는 2,000억 적자예요. 그렇죠. 2,000억 적자인데 1,000억 적자라고 이렇게 약간 통계를 분식을 했죠. 예. 왜곡을 하는데 왜 왜곡을 했냐? 비용을 1,000억 줄여버립니다. 원래 우리 이사회 때 이렇게 통과받은 원래 얼마를 쓰겠습니다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네. 수입이 있고 이제 비용이 있는데 비용을 1,000억 줄여갖고 나온 게 1,000억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그대로 쓰면 2,000억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속임을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보면 지금 2,000억 적자 체제로 가는 건데 이런 거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쥐어짜도 지금 1,000억을 아마 쥐어짜도 1,000억인데 네. 제대로 쥐어짜지도 못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많은 애청자 여러분이 이러실 겁니다. 저 천이사 저러다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버텨냅니다 이제는. 그 지난번 보니까 꽹가리 치고 뭐 치고 해서 쫓아내면서 촛불 들고 휘둘러 가면서 이사 다 바꿔갖고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 바꾼 다음에 그 이사회 구성 갖고 고대영 사장 몰아낸 거 아닙니까? 자 그것도 우리 국민들 눈속임, 국민들 윽박지름도 한두 번 있죠. 이제는 보면 우리 진실의 목소리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천영식 이사 보면은 말씀 들으셨잖아요. 어떤 보고도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노조에서 발표한 거 보고 이제 귀동냥하고 그나마도 이사니까 참 다른 사람하고 달리 관심을 갖고 보셨기에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저한테 제대로 보고를 했으면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사한테 제공한 네. 비공개 자료일 네. 수가 있는 걸 그렇죠. 이야기를 못. 지금 저는 따뜻한 게 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노조는 공개 발표한 거죠. 그렇습니다. 노조에서 다 발표한 내용이고, 네. 그리고 기사화가 된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아직 뭐 현직 이사에 있기 때문에
무슨 KBS가 잘못되거나 뭐 이런 걸 원치는 않습니다. 공영방송, 우리나라 공영방송 있어야죠.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제대로 된 공영방송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켜봐 주십시오. 자, 우리 천이사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